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요즘 문학인의 생활기록, 쓰는 사람 이은정입니다. 지은이 이은정, 출판사 포르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당시 내가 살았던 시골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 그곳에서 전산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흰머리에 안경을 쓴 약사님은 비 오는 날 면접을 보러 간 나를 안경 너머로 한참을 쳐다보았다. 내 이력서를 보고 흥미로워하던 약사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채용했다. 약사님은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문학에서 역사와 종교까지 지식의 범위가 넓고도 깊어서 나는 약사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다. 밤새 울다가 출근한 날 내가 물었다. 약사님, 팔자는 타고날까요? 타고난단다. 그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겠네요. 그렇긴 한데 방법이 딱 하나 있단다. 적선. 베풀라는 뜻이었다. 어떻게요? 가진 게 없는데. 말 한마디, 웃음 한 줌도 적선이란다. 나는 그때부터 팔자를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다. 최대한 웃는 얼굴로 사람을 만났고 내 말의 온도를 점검한 후에야 입을 열었다. 때로는 가슴이 젖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울어주기도 했다. 웃음 한 줌이 적선이라면 어쩌면 울음 또한 적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결과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말하기 전에 말 온도를 재며 가끔은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들은 정말 팔자를 바꾸게 했다. 내가 베풀고자 한 행동이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내게로 돌아온 것이다.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진심으로 울어주었다. 밥을 굽는 내게 쌀을 보내주었고 차비가 없는 내게 구겨진 지폐를 건넸다. 죽고 싶은 내게 살자고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도 알고 보니 나만큼 지난했던 과거가 있는 분들이었다. 그분들 역시 자신이 받았던 것들을 내게 되돌려준 것이다. 한탄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외딴 곳에 혼자 살더라도 적당히 품을 내어주어야 한다. 웃으며 인사하고 따뜻한 말들을 건네고 함께 울어주고 죽고 싶은 사람의 손을 잡아당겨주는 것들. 그 덕이 모이면 조금씩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내 가슴이 할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답게 살았느냐?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나오는 길에 엄마 전화를 받았다. 약국엔 무슨 일로 갔느냐고 묻는 엄마한테 요즘 별스럽게 어깨가 뻐근하다고 어리광 같은 푸념을 쏟았다. 엄마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 거기까지만 했어야 했다. 치과는 한 달째 다니고 있고 눈이 침침해서 아무래도 안경을 맞춰야 할 것 같다며 나는 덕거리 응석을 곁들이고 말았다. 무언가를 계속 씹고 있던 엄마는 무심하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렇게 갑자기 늙는 거야. 나는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귀를 의심하고 휴대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계를 의심했다.
어머니, 방금 소녀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해보시겠어요? 웃음보가 터진 엄마는 먹고 있던 음식이 살에가 걸렸는지 캑캑 마른 기침을 내뱉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무정한 사람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 갑자기 늙는다니까. 갑자기라니. 세상에 갑자기 늙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나 집에 오는 길에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에 비친 흰머리 한 가닥에 동공은 귀신을 본 듯 확장했고, 어제도 먹었던 사과였는데 오늘 베어 물었더니 갑자기 치아 밑동이 빠질 듯 시렸으며, 문자 메시지라도 읽을라 치면 어느새 휴대폰 화면을 콧등 앞까지 끌어당기는 나를 발견했던 어떤 날들, 몇 해 전만 해도 없던 일이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을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늙어버린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은 생각보다 비참했다. 늙음이란 눈 내리듯 조금씩 내려앉아 쌓이는 건 줄만 알았다. 태어남과 동시에 늙어야 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일이건만, 늙어가는 것이 사는 것과 매 한 가지임을 모르고 살았으니 비참할 수밖에. 나는 계속 늙고 있었고, 엄마도 계속 늙고 있었고, 엄마는 이미 늙었고, 나도 어제보다 늙었다. 늙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부터 사소한 모든 장면이 늙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서글퍼졌다. 천하통일을 하고 세상을 호령했던 진시황도 늙어감은 어쩌지 못해 불로초를 얻고자 했다. 허망한 불로장생의 믿음. 결국 그는 50대를 살아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아마 내 나이쯤에 늙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늙음은 죽음을 담보하고 죽음은 곧 소멸이니 천하를 가진 자에게 그보다 무서운 순리는 없었을 것이다. 천하통일은커녕 쥐뿔도 없는 나는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늙음의 템포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걸음걸이를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면 그저 아름답게 늙고 싶다. 거울 속의 내가 어느 날 문득 할머니로 보일 때 깊은 눈빛을 가진 아름다운 얼굴이길 바란다. 모월 모시에 불현듯 찾아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아름답기를. 오늘이 생의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루만큼 늙은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묻는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답게 살았느냐? 내가 먼저 불러보면 될 것을. 늦은 밤 산책길은 인적이 없어서 좋다. 세상이 어둠에 갇힌 시간, 내가 걷고 있던 길 끝에서 그림자 하나가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 아빠!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다른 그림자가 손을 흔들고 있다. 어? 아들! 우연히 만난 듯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갑게 다가선다. 아빠가 아들에게 먼저 한잔 했느냐 묻자 아들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빠도 한잔 했냐고 물으며 팔짱을 낀다. 성인 아들이 늙은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아버지는 팔짱 낀 아들의 손을 꼭 매만진다. 다정한 부자가 멀어져 간다. 맞붙은 검은 어깨가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는 듯 흔들림이 없다.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누군가를 큰 소리로 부를 수 있는 당당함과
부르고 싶은 사람이 눈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마냥 부러웠다. 시간과 장소, 나이나 체면 따위가 무슨 대수랴.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불러서 행복해야 할 서로가 바로 여기 있는데, 어둠 속 그림자에 불과해도 대번에 알아보는 서로가 만났는데, 그건 기적일지도 모르는데. 나는 괜히 함께 걷던 반려견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장군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불러주지 않는구나. 사람을 부르는 건 사람밖에 없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리던 때가 있었고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때도 있었다. 그럼 뭐하나 싶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다 문득 내가 꼭 불릴 필요가 있을까 싶다. 내가 먼저 불러보면 될 것을. 내가 먼저 반가워하고 내가 먼저 그리워하면 될 것을. 생각해보면 외로움이나 불행의 근원은 주체가 나여야 한다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가 아니라 너가 되어도 충분히 행복할, 부르고 불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내가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리움을 모은다. 목청을 가다듬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같이 그녀를 말렸다. 기름통을 들고 불더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안 봐도 미래가 뻔하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다. 그녀가 선택을 망설이는 자체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라고 했다. 모두 점쟁이처럼 그녀의 미래를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술만 마셨다. 나도 술만 마셨다. 40이 훌쩍 넘도록 미혼이었던 커리어 우먼이 사랑에 빠졌다. 상대는 자상하고 매력적인 남자였다. 다만 남자에게는 한 번 결혼했던 과거와 어린 자식이 있다는 게 그녀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정말 사무치게 그를 사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술자리의 주체는 종종 그녀였다. 늦은 나이에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며 행복해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힘들 걸 예상하지만 놓을 수 없는 남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 나는 길게 듣지 않아도 그녀의 마음과 그녀 앞에 놓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내 의견을 물었던 날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결혼해. 원성의 목소리와 비난의 눈빛들이 날아왔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두 상대를 위하는 척하지만 누구도 타인의 사랑을 이해 못해. 지금 말려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용기 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올지도 몰라. 어쩌면 이혼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건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살면서 한 번쯤 사랑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날 그녀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에 깊은 애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바쳐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내포한 상황은 하나같이 절절하고 안타깝다. 어느 정도 안정과 행복이 예측되는 삶을 마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얼마나 주체적인가. 그 길을 가기까지 많은 고뇌와 갈등에 힘겨웠을 테지만 결국 실현까지 포용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사람들이다. 결정적인 그 어떤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근거했을 때가 아니고는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반드시 어느 길로는 가야 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장애물 앞에서 여물고 성숙하기 마련이다.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다. 밤의 길목마다 가로등이 훤히 비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어떤 결정이 더 나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이다. 가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에 한 번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진해 볼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 결과가 만족이라면 더 없는 행복일 테고 설령 후회가 냉큼 달려오더라도 쉽지 않은 길을 돌아 나온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연륜이 생길 것이라 믿는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 같은 것, 시련을 극복한 사람만의 노하우 같은 것. 나는 그 어느 쪽이든 좋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상황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가보라고 권하는 편이다. 하지 않고 후회하느니 차라리 하고 상처받는 쪽을 택하는 것이 훨씬 멋진 삶이 아니겠냐고 조언한다. 겪은 바에 의하면 열의 9은 등 떠밀어 주길 원했다. 혼자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 낯선 길. 그러나 꼭 가보고 싶은 길. 그 길을 향해 누군가 슬쩍 밀어주길.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하는 그 길로 걸어갈 자신을 응원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대부분 마음을 이미 정해놓은 채 첫 발을 떼지 못해 힘들어했다. 그럴 때는 그저 등 한번 쓱 밀어주면 그만이다. 그렇게 들어서고 나면 또 알아서 잘 걸어가는 게 사람이었다. 나는 살아오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으로 걸어왔다. 상처받았고 아팠고 힘들었던 상황이 수도 없이 들이닥쳤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인생이기 때문이었다. 그 대단한 선택을 한 내가 좋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려 애쓴 내가 기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택하면서 받은 상처들은 은유라는 날개를 달고 내 문학에 깊이를 더했고 그것만으로도 먼 길을 돌아 나온 인생이 아깝지 않았다. 과거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을 시작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바다에서 은둔 생활을 이어갔다. 그 모든 상황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을 것이다.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나로 이젠 어느 길로도 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나로. 결국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자연 임신이 힘든 노사님에도 아이를 갖고 싶다던 그녀는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택한 그녀. 그 길로 천사 같은 아이와 행복이
동행하길 기도한다. 오늘 낭독 잘 들으셨나요? 프롤로그에서 왜 제목은 쓰는 사람 이은정이라고 했는지 대본에 보여줍니다.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여 년을 써왔고 또 쓰는 게 인생의 전부이고 그것을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서 너무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멋진 삶이 제게 이 책을 집어들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그것이 내 전부이고 스스로 멋지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책에는 작가가 전업작가로 살기 위한 집을 구하는 이야기부터 생활에서 느껴온 여러 가지의 느낌, 삶의 깨달음들을 담백하게 풀어내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읽는 내내 잔잔한 울림을 주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발췌해서 정성껏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